네, 다이나믹 테스트 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테스트 로딩, 즉 DTL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DTL을 사용했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리고 DTL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고, DTL을 사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DTL을 사용했을 때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컴파일이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이 컴파일이나 시뮬레이션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DUT와 검증 환경 그리고 테스트들을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시 컴파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테스트가 수정됐을 때도 이런 전체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테스트가 추가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버깅이 필요할 때도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 타임이 길어지게 되고 DUT를 여러 번 반복해서 리컴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작은 수정 사항이 생겨도 전체 컴파일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페일 포인트를 찾았을 때 많은 사이클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러닝이나 디버깅 또 테스트 개발을 할 때 빠른 TAT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DTL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티션 컴파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파티션 컴파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티션 컴파일은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눠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컴파일을 할 때 이렇게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눠서 컴파일을 하고 쉐어드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컴파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그 저장했던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수정 사항이 있는 파티션만 리컴파일을 하고 나머지 수정 사항이 없는 파티션들은 리유즈를 하게 되어서 컴파일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파트 컴프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여러 파티션들을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컴파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컴파일 타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DTL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L은 시뮬레이션 중에 다이나믹하게 테스트를 로드를 하고 시뮬레이션 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UVM 테스트와 시퀀스들을 시뮬레이션 중에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VCS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신V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테스트를 컴파일을 할 때 신V를 생성을 하고 그 뒤에 다른 테스트들을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할 때에는 이 신V를 재생성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 테스트마다 공통 부분인 뭐 리셋이라든지 이니셜라이즈 같은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매 테스트마다 런을 하지 않고
Save and Restore 기능을 사용해서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 테스트를 컴파일할 때 모든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듀티 같은 모든 것들을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 CMV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행될 테스트들은 자기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맨 처음에 컴파일을 실행했을 때 이 컴파일 타임만큼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해서 맨 처음 테스트를 진행할 때 커먼 루틴에 끝나고 그 뒤에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테스트들을 실행을 할 때는 여기에서 세이브 했던 것들을 리스토어하여 그 뒤 부분부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커먼 루틴에 대한 런타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DTL을 사용했을 때 어떤 어드밴테이지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TL을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과 시뮬레이션 동안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컴파일과 시뮬레이션 TAT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리그레이션 스루풋과 검증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과 개발 그리고 리그레션 단계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리그레션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컴파일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컴파일을 할 때 생성되는 그런 DB들을 반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림보다 조금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맨 처음 테스트를 컴파일을 할 때 모든 테스트 환경과 DUT를 컴파일을 하게 되고 이때 CMV가 생성이 되고요.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은 자기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이 테스트들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 CMV를 사용을 해서 이 CMV를 실행을 하고 해당 테스트 패키지만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리는 그런 컴파일 타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해서 맨 처음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공통된 부분이 끝난 후 세이브를 하고 그 이후의 테스트들은 세이브한 뒤에 부분부터 리스토어를 하게 되어서 이 커먼 루틴에 대한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DTL을 사용했을 때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나와 있는 표인데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맨 처음 테스트를 컴파일 할 때 DUT와 모든 테스트 환경과 첫 번째 테스트를 컴파일을 하고 CMV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T2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그 뒤에 오는 테스트들은 자기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T1만큼의 컴파일 타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오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은 이만큼의 컴파일 타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런타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할 때 커먼 루틴이 끝난 뒤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커먼 루틴이 끝난 뒤부터 리스토어를 하고 그 뒤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커먼 루틴에 대한 런타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TL은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테스트들, 바뀌는 테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파티션만 리컴파일을 하고 나머지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한 파티션은 리유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뀌지 않는 파티션은 리유즈를 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과 디스크 스페이스, DB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티션 컴파일은 이 매 테스트마다 CMV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DTL을 사용하게 되면 이 맨 처음 테스트를 컴파일할 때 CMV를 생성을 하고 이 나머지 테스트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을 하고 이 앞에서 생성된 CMV를 사용하기 때문에 CMV까지 생성을 하지 않게 되므로 파티션 컴파일보다 좀 더 컴파일 타임과 디스크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세븐 리스토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리그레션을 진행을 할 때 같은 테스트를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공통된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공통된 부분 이후에 세이브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똑같은 테스트들은 리스토어를 하게 됨으로써 이만큼의 게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 테스트일 때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게인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서로 다른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에도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테스트들을 진행할 때에도 공통된 부분은 동일하게 런타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끝난 뒤에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테스트를 진행할 때 리스토어를 해서 그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리스토어를 해서 그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테스트 개수만큼 그만큼 런타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그레션처럼 여러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많은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디테일을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읽어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DUT와 테스트 환경은 한 번만 컴파일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컴파일레이션 TAT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들은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야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맨 처음 테스트에서 생성한 CMV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테스트를 러닝하는 리그레션 환경에서는 리셋 페이지와 같은 어떤 커먼한 루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커먼한 루틴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만, 즉 베이스 테스트에서만 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커먼 파트에 대해서는 리유즈를 합니다. 이렇게 세이브 앤 리스토어를 사용해서 리유즈를 하면서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듀티와 테스트 환경들 그리고 첫 번째 테스트를 컴파일을 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테스트 패키지, 즉 그 뒤에 실행되는 이런 테스트 패키지들이 컴파일할 때는 재생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 재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과 DB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이후에 나오는 테스트들은 패러럴하게 컴파일과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스트들은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DTL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캡처에서 여기 있는 캡처들은 제가 DTL 이그젬플에서 캡처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맨 처음 실행되는 베이스 테스트도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고 그 뒤에 실행되는 테스트들도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어야만 DTL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한 가지 이상의 테스트가 구성되어 있어도 DTL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Save and Restore 기능을 사용할 때 맨 처음 실행되는, 즉 세이브를 실행하는 맨 처음 실행되는 테스트 이외에 리스토어를 하는 테스트들에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뭔가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빌드 페이지에서 뭔가 실행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Save and Restore를 사용할 때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통된 부분 이후에 세이브를 하고 다른 테스트들은 공통된 부분 이후에 리스토어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빌드 페이지는 공통된 부분인 그 리셋 페이지 이전에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토어를 한 이후에 실행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빌드 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다음 장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D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들은 모두 시스템 베릴로그의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Save and Restore 기능을 사용할 때 첫 번째 테스트, 즉 세이브를 하는 테스트 이외에 리스토어를 하는 테스트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시퀀스라든지 다른 것들이 동작하도록 코딩을 하셔야 실행이 되지 빌드 페이지에서 뭔가 하도록 코딩을 해 놓으시면 이것들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Save and Restore에서 맨 처음 테스트가 실행될 때 공통 부분들이 실행되고 리셋 페이지 이후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리스토어도 공통된 부분 이후에 리스토어를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공통된 부분인 리셋 페이지까지 이 단계들에서 뭔가 실행을 하도록 코딩을 하게 되면 리스토어는 이 공통된 부분 이후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딩한 부분들은 실행을 하지 않게 되고요. 리스토어 이후에 실행되는 메인 페이지에 뭔가 실행을 하도록 코딩을 하셔야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DTL의 유즈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VM은 DTL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UVM은 DTL과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UVM은 시뮬레이션 상태를 세이브를 하고 리스토어를 하는데 유용한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DTL을 사용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권장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L을 사용할 때는 UVM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테스트들은 리스토어를 하고 메인 페이지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공통된 부분에서 실행하도록 코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이후 리스토어하는
테스트들에서는 이 공통된 부분 이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뭔가 하도록 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DTL을 사용할 때 어떤 커맨드와 어떤 옵션들을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테스트는 DUT와 모든 테스트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 첫 번째 테스트의 패키지를 모두 컴파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테스트를 컴파일하기 위한 테스트 옵션들입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파트 컴프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파티션 컴파일을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그리고 DUT와 모든 테스트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베이스 테스트 패키지를 컴파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ir 옵션을 사용해서 어떤 디렉토리에 db를 저장을 할지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마이너스 enable 언더바 다이나믹 언더바 tb라는 옵션을 사용해야 DTL이 enable이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테스트, 즉 DUT와 모든 테스트 환경들을 포함한 테스트가 컴파일이 되고요. 이렇게 컴파일을 하시면 신V가 DTL이 적용된 신V 그리고 DTL이 적용된 DB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테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트 컴프 옵션을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ir로 어떤 디렉토리에 db가 저장될지 세팅하시고 마이너스 shared lib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컴파일된 db를 참조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테스트에 컴파일을 할 때와 다르게 마이너스 다이나믹 언더바 tb라는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닌 그 이후에 오는 테스트들의 DTL이 enable 된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이후에 이그젬플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DTL에서 시뮬레이션 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런을 하면서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은 UCLI 커맨드 혹은 벨로그 코드 안에 $save, $restore를 실행을 해주면서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UCLI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를 런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인 베이스 테스트를 런을 하면서 세이브 시뮬레이션을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건데요. 이때 세이브하는 시점은 커먼 파트, 즉 리셋 페이지 이후에 세이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v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요. UVM 테스트 네임을 베이스 테스트로 설정을 해서 베이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돌리겠고요. 마이너스 UCLI 옵션을 사용해서 UCLI 커맨드를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마이너스 I 옵션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save.cmds 스크립트는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먼 페이지들이 끝난 뒤에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리셋 페이지에서 스탑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커맨드 옵션으로 런 제로에서 제로까지 런을 실행을 해주시고 세이브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런을 넣어주시면은 그 이후 시뮬레이션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커먼 페이지가 끝난 뒤에 세이브가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이브된 것을 그 뒤에 따라오는 다이나믹 테스트들이 리스토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다음은 다이나믹 테스트가 어떻게 리스토어를 실행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MV 커맨드를 사용하시고요. UVM 테스트 네임을 테스트1으로 해서 테스트1이라는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cli, -i를 마찬가지로 사용해 주시고요. restore.cmds라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뒤이어 따라오는 다이나믹 테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패키지만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 테스트가 컴파일을 할 때 생성된 CMV에서 자기 자신의 테스트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패키지를 로드를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dtl 언더바 add 언더바 패키지라는 스위치를 사용해서 test1 언더바 패키지를 로드를 해주시고요. 이 앞에 ip 언더바 test1은 이 앞에서 test1 언더바 패키지를 컴파일을 할 때 -dir 옵션을 사용해서 어느 디렉토리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저장하도록 해놨는데요. 그 -dir을 ip 언더바 테스트 1로 해놔서 그 안에 있는 테스트1 언더바 pkg를 로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테스트1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restore.cmd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1 언더바 패키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리스토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서 세이브드 디자인으로 세이브했던 것을 리스토어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세이브 됐던 시점부터 리스토어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dtl 언더바 로드 커맨드를 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여기에서 로드 하겠다는 테스트1 패키지를 로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리스토어 되는 시점에 타임을 찍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탑을 리프레시를 해주셔야 앞에서 디테일 로드에서 콜을 했던 것을 로드를 잘 하고 테스트를 리프레시를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런을 해주시면 그 리스토어 된 이후 시점부터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그레션 모델에서 디테일을 사용했을 때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DTL과 파티션 컴파일과 DTL을 사용하여 컴파일 타임을 줄이고 또 리그레션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는데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사용해서 커먼 루틴을 줄임으로써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그레션 환경에서 리그레션 스루풋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테일을 사용하면 디버그나 개발 단계에서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를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새로운 테스트를 추가해도 DTL이나 어떤 테스트 환경들을 리컴파일 하지 않고 CMV도 재생성하지 않습니다. 또 세이브 앤 리스토어를 기능을 사용해서 커먼한 루틴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테스트들을 추가했을 때도 DB를 새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DB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의 컴파일과 시뮬레이션을 패러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증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DTL을 사용할 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테스트, 즉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닌 그 이후에 오는 테스트들, 자기 자신만 컴파일하면 되는 테스트들은 그 다이나믹 테스트가 수정이 돼도 자기 자신의 패키지만 리컴파일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스태틱 테스트, 즉 첫 번째 테스트, 베이스 테스트는 수정이 되면은 스태틱 테스트 패키지를 리컴파일을 하고 또 CMV도 리제너레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컴파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 추가된 어떤 테스트들, 새로 추가된 다이나믹 테스트들이 만약 이 베이스 테스트에 디펜던트 하다면 새로 추가된 테스트들도 전체적으로 리컴파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이나미컬리하게 로디드된 테스트 패키지는 즉 첫 번째 테스트 베이스 테스트가 아닌 그 이후에 오는 테스트들은 반드시 메인 페이지에서 뭔가 컨피규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드 페이지에서는 하면은 빌드 페이지에 코딩한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 앤 리스토어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뒤에 이어오는 다이나미컬 로디드 테스트 패키지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컨피규어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컴파일 타임 옵션이 이 스태틱과 다이나믹 테스트 컴파일 옵션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은 첫 번째 베이스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다이나믹 테스트는 뒤이어 다이나믹하게 로디드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두 테스트들을 컴파일 하는데 컴파일 타임 옵션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런타임 옵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야 되는데요. 밑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그젬플을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캡처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옵션과 런타임 옵션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다만 리스토어를 위한 다이나믹 테스트의 런타임 아규먼트들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음 6번은 멀티플 탑을 다이나믹 TV 스텝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다이나믹 TV 스텝에서 테스트 1 언더바 pkg 하나만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1 언더바 pkg, 테스트 2 언더바 pkg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은 오직 패키지 파일만을 다이나믹 TV 스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내믹 테스트는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하는 테스트 1 언더 pkg는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DTL에서 세이브를 할 때 기억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는 시뮬레이션 상태가 리스토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세이브 하기 전에 설정한 것들이나 상태들이 리스토어 한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적인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어, 다른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이 DUT에 다른 랜덤 스티뮬러스를 적용하기 원한다는 것이라서 UVM에서는 저장된 상태에서 다른 시퀀스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이브 포인트들을 나열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리셋이 실행이 끝난 후, 즉 포스트 리셋 페이지일 때, 그리고 이니셜 DUT 레지스터 컨피그레이션이 끝난 후에, 즉 포스트 컨피그 페이지, 그리고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끝난 후, 그리고 링크 트레이닝이 끝난 후, 이때 일반적으로 세이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TL에서 지원하지 않는 유즈 케이스들입니다. 1번을 보시면 한 시뮬레이션에서 여러 테스트 패키지의 다이나믹 로딩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멀티플 탑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다이나믹 테스트 패키지들은 시스템 베릴로그의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모듈은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은 베이스 테스트나 DUT는 다이나믹 테스트 패키지에 XMR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4번은 DTL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피처와 툴입니다. 그리고 5번은 DTL은 VCS의 UUM 플로우만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UUM 플로우는 3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VCS의 2스텝 플로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은 디버그 액세스 플러스 리버스 디버그 옵션은 DTL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DTL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그젬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DTL 이그젬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그젬플은 DTL을 사용하면서 세브 앤 리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그젬플인데요. 보시면 세 가지 테스트 패키지로 이 이그젬플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을 런을 하는 세 가지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패키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베이스 테스트 패키지, 또 테스트 1 패키지, 테스트 2 패키지로 모두 패키지로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고요. 베이스 테스트 패키지는 베이스 테스트.sv를 인클루드를 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테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테스트를 인클루드를 해주고 거기서 필요한 시퀀스도 인클루드를 해줍니다. 또 해당 테스트에서 필요한 패키지도 임포트를 해주고요. 테스트 2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environment도 있고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빌드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해 주고 또 메인 페이지에서 시퀀스나 를 크리에이트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테스트인 베이스 테스트에서는 모든
빌드 페이지부터 모든 페이지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 상관없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테스트 1 파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메인 페이지에서 실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빌드 페이지에 요거를 찍어 놓은 거는 빌드 페이지가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커먼 페이지 이후에 리스토어를 하기 때문에 이 커먼 페이지까지 어, 모든 테스트의 공통된 부분은 다 이 리셋 페이지 이전에 실행되도록 해주셔야 그 이후에 오는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모든 커먼 페이지에서 실행된 공통된 부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테스트인 베이스 테스트를 컴파일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DTL은 2스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스텝에서는 UVM 패키지를 먼저 아날라이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UVM 패키지를 아날라이즈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TB 환경들이나 DUT 또 테스트 관련 파일들을 모두 컴파일 아날라이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탑과 베이스 테스트 패키지를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트 컴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했고요. 마이너스 dir 옵션으로 해당 디렉토리 DB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네임을 설정을 해줬고요. DTL을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네이블 언더바 다이나믹 언더바 TB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 옵션은 제가 컴파일 타임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옵션이고요.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 런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이브를 위한 save.tcl 파일을 어,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ave.tcl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PPT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리셋에서 스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런 제로로 실행을 해주고 그 뒤에 세이브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된 시점에 타임을 찍고 그 뒤에 시뮬레이션 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인 베이스 테스트와 모든 DUT와 테스트 환경들을 컴파일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이후에 오는 다이나믹 테스트들은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1을 컴파일하는 스크립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믹 테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 파일만 컴파일을 해주시고요. 테스트 1 언더바 pkg만 컴파일을 해주십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과 쉐어드 lib 옵션을 사용해서 베이스 테스트에서 db 저장해 놓은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컴파일한 db를 그 뒤에 오는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참조를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dir로 test1 ip라는 디렉토리에 db를 저장을 해주도록 해놨고요. 마이너스 다이나믹 언더바 tb 옵션을 사용해서 다이나믹 테스트들이
기존 신V 제너레이트 된 거에서 자기 자신의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실행하도록 마이너스 다이나믹 TV 옵션을 사용을 했고요. 또 시뮬레이션 진행을 할 때 DTL add 패키지라는 스위치를 사용해서 테스트한 패키지를 로드를 하도록 해줬고요. restore.tcl 파일을 사용해서 리스토어를 진행하도록 해놨습니다. restore.tcl 파일을 보시면 이전에 세이브했던 saved 디자인을 리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스트온 패키지를 로드를 하도록 옵션 사용한 것에서 DTL 이 패키지를 로드를 하도록 여기서 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토어한 시점에 타임을 찍도록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탑점 리프레시를 사용해서 탑을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 런을 해주시면 이 테스트 1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2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1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컴파일과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놨고요.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테스트를 컴파일한 로그인데요. 보시면은 컴파일이 쭉 진행이 됐고요. 파티션 컴파일을 사용했다는 이런 로그들도 있고요. 그래서 총 컴파일 타임이 토탈 70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테스트를 컴파일을 할 때는 DUT와 모든 TV 환경들을 다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요. 나머지 뒤에 오는 다이나믹 테스트들은 자기 본인의 테스트 패키지만 컴파일을 하고, 여기에서 컴파일을 한 DUT나 어떤 TV 환경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자신의 테스트 1 컴파일을 한 로그인데요. 테스트 1 패키지만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7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2도 마찬가지로 17초 정도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베이스 테스트를 컴파일을 할 때 생성된 신V에서 이 뒤에 따라오는 테스트 1 패키지를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려면 여기에서 만들었던 신V를 해서 이 테스트 1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실행을 하고, 테스트 2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시뮬레이션 로그를 보시면 먼저 베이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로그를 보시면 UCLI 커맨드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30나노에서 세이브가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0나노 이전에는 어떤 커먼 파트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30나노에서 세이브가 진행되고, 그 이후 시뮬레이션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1 시뮬레이션 로그를 확인하시면은 보시면 똑같이 리스토어를 해주고 다이나믹 로드 커맨드를 콜을 해서 패키지를 로드를 한 뒤에 탑 리프레시를 하고 세이브 시점 이후부터 리스토어를 해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드 테스트가 30나노에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나노 이후부터 테스트가 진행이 되도록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2도 똑같이 테스트 1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도 30나노에서 리스토어를 하고 그 이후 30나노부터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DTL을 사용했을 때 컴파일을 어떻게 하는지와 세이브 앤 리스토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그젠플로 확인을 하셨고요. 요 이그젠플은 아마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그젠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